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콕에서 아름다운 아침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도시에서 가장 활기차고 다채로운 동네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을 함께 탐방해 볼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머물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정말 완벽하거든요. 도심 한가운데라 어디든 가기 편해요. 놀라웠던 점은 아침 분위기가 매우 평화롭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의 분주함과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최고의 점은 여기가 진정한 먹거리 천국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기 때문에 오늘 여행은 이 지역에서 푸짐한 현지식 아침 식사로 시작됩니다. 첫째 날. 이번 여행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싶은 장소는 부티크 푸, 야이, 리, 부티크 푸, 야이, 리입니다. 아주 매력적인 작은 호텔로 짜뚜짝 시장, 차투짝 마켓에서 도보 5분 거리예요. 객실은 넓고 깨끗하며 발코니와 무료 위파이도 있어요. 직원들은 친절하고 아침 식사도 맛있게 제공돼요. MRT와 BTS 역도 가까워서 이동하기 아주 편리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시장 근처에 머물고 싶은 분들께 완벽한 숙소입니다. 하룻밤 평균 가격은 약 $50예요. 오늘 아침은 간단하지만 항상 만족스러운 메뉴로 시작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 돼지고기 생선 피단 소금 달걀이 들어간 혼합죽을 주문했어요. 평소엔 피단을 즐기지 않지만 여기 소금 달걀은 정말 맛있고 진한 풍미가 있더라고요. 바삭한 유탕 튀김빵과 함께 제공돼요. 이런 한 그릇의 가격은 약 $1.7. 방콕 중심에서 이 정도면 정말 합리적인 아침 식사죠. 이번 방콕 여행에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짜뚜짝 주말시장 차투짝 위켄드 마켓, 태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한 점은 방콕 MRT, 지하철을 처음 타봤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인상 깊었어요. 객차는 깨끗하고 조용하며 냉방도 완벽. 이 더운 날씨에 딱이었죠. 시장까지 약 35분 정도 걸렸어요. 짜뚜짝 시장은 실내 구역과 실외 구역으로 나뉘어 있어요. 날씨가 덥다 보니 먼저 실내 구역부터 둘러보기로 했어요. 시장 안은 마치 거대한 미로처럼 느껴져요. 걸어도 끝이 없죠. 각 가게마다 완전히 다른 상품을 팔고 있어서 전혀 지루하지 않고 걷는 재미가 있어요. 한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췄는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의 리넨 옷을 팔고 있었어요. 여름 스타일에 딱 어울리는 디자인이었죠. 실내 구역을 다 둘러본 후 이제 실외로 나가봤어요. 소문대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걷다가 우연히 귀여운 작은 서점과 멋진 디자인의 남성 셔츠 가게를 발견했어요. 선물용이나 옷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을 때 꼭 가볼 만한 곳이에요. 정오쯤 되면 더위가 절정이라 휴식 시간이 필요하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에어컨과 커피 찾기. 짜뚜짝 주말시장 근처에는 캬럼 스페셜티 커피라는 유명한 커피숍이 있는데 믹스드 차투짝 지점이 특히 좋아요. 주소 충우오보 1층 B구역 믹스트 차투짝 몰 캄팽 팻츠 로드 차투짝 서브디스트릭트 차투짝 디스트릭트 방콕. 저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어요. 시원하고 부드럽고 방콕의 더위 속에서 재충전하기에 딱이었어요. 가격은 약 $2.5. 짜뚜짝 시장에는 200개 이상의 노점이 있는 푸드코트도 있어요. 솔직히 고르기가 어려웠어요. 고심 끝에 제가 고른 건 망고, 찹쌀밥, 실패 없는 선택이죠. 망고는 신선하고 달콤하며 입에서 살살 녹았고 찹쌀밥과 고소한 코코넛 밀크와 어우러져 전형적인 태국식 풍미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변에는 나무가 어우러진 고급 패션 존도 있어서 산뜻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늘의 방문을 마무리하며 지하철 MRT를 이용한 후 이번엔 스카이트레인고가 전철도 타보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방콕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콕 예술문화센터 BACC에 들렀어요. 입장료는 무료이고 건축 양식도 매우 독특해요. 그 후 다시 차이나타운 야오와랏으로 돌아가 붐샤투 5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어묵 국수집에서 일찍 저녁 식사를 했어요. 계란면에 다양한 종류의 어묵을 곁들여 먹을 수 있는데 특히 바삭한 생선 껍질과 국물 속 어묵이 아주 맛있었어요. 가격은 1조 2.2달러 사이예요. 식사 후에는 유명한 와포 사원 류왓포를 방문했어요. 여기에 누워있는 부처님 상이 있어요. 직접 보면 정말 크고 인상 깊은데 열반에 드는 자세의 부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사원에서 왓 아룬 전망 포인트까지는 도보 5분이면 도착합니다. 둘째 날, 월요일 아침 식사를 찾기 위해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꽤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아서 놀랐어요. 방콕에서는 월요일이 쉬는 날인 곳이 많은가 봐요. 한참을 걸어 다니다가 문을 연 가게를 운 좋게 발견했어요. 예전 집을 멋지게 개조한 듯한 작은 식당이었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고 자연광도 좋아서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이죠. 하지만 음식은 별로였어요. 맛이 밋밋하고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행히도 테이블 가운데 놓여있던 오렌지 맛 디저트는 상큼하고 만족스러웠어요. 평범한 아침의 하이라이트였어요. 가격 3.2달러. 카페를 나온 후 계속해서 차이나타운 야오와랏을 걸었어요. 그때 전통 참깨 캔디를 만드는 가게를 지나쳤는데 볶은 참깨 향이 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벌써 긴 줄이 생겼고 활기찬 분위기가 고향의 설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기다릴 기분은 아니어서 계속 탈랏 노이트이 쪽으로 걸었어요. 탈랏 노이는 차오프라야강 옆에 있는 아담한 옛 마을이에요. 평화롭고 약간 쓸쓸하면서도 분주한 야오와랏과는 대조적이에요. 이 동네는 예술적인 그래피티 벽화 골동품 상점, 그리고 독특한 분위기의 빈티지 커피숍으로 가득해요. 작은 카페에 들러 늘 마시는 아이스 라떼를 주문했어요. 가격은 약 2.5달러. 커피 내리는 기술은 잘 모르지만 우유를 붓는 동작부터 맛의 균형까지 바리스타의 솜씨가 느껴졌어요. 오늘 라떼는 정말 훌륭했어요. 쓴맛도 산미도 없이 진하고 부드러우며 기분 좋게 마실 수 있었어요. 조용한 방콕의 아침 속에서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탈랏 노이는 정말 걷기 좋은 동네예요. 산책 중에 보헤미안 스타일의 수제 드레스 가게도 발견했어요. 원색의 천과 대담한 패턴으로 손수 만든 드레스들이었어요. 매우 개성있고 독특했어요. 좁은 골목 안으로 더 들어가자 벽화구역을 발견했어요. 한 골목은 설날 테마 벽화거리로 이어졌고 크레인 훅을 금빛 오리로 표현한 재치 넘치는 장식도 있었어요. 근처에는 옛 차고의 2층에 위치한 커피숍도 있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라 문을 닫았지만 독특한 손잡이 덕분에 인상이 강하게 남았어요. 그 가게는 200년 된 중국식 저택 안에 있었는데 아쉽게도 내부는 볼 수 없었어요. 다른 골목에서는 낡은 피아트 500을 봤어요. 지금은 유명한 사진 명소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차 앞에서 포즈를 취해요. 계속 걷다 보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알고 보니 근처에 흰옷 착용이 필요한 사원이 있었고 그 주변 분위기는 경건하고 아주 평화로웠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작지만 흥미로운 예술 및 골동품 센터예요. 내부에는 갤러리 겸 카페가 있었고 아늑하고 조용해서 일하거나 책 읽기 휴식에 딱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때쯤 배가 고파져서 다시 차이나타운 야오와랏으로 돌아가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마침 지금은 채식 축제 기간이라 모든 식당이 채식 메뉴만 판매 중이었어요.
안타깝게도 먹고 싶던 메뉴는 이미 품절이라서 채식 다진 고기가 들어간 뚝배기 밥을 주문했어요. 가격은 약 2.5달러. 기대보다는 별로였어요. 맛이 심심하고 깊은 풍미가 부족했어요. 맛을 더하기 위해 소스를 따로 추가해야 했어요. 채식 기간이 아니라면 일반 메뉴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식사 후에는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수쿠미 수쿰빗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이곳은 쇼핑몰과 활기찬 밤 문화로 유명하죠. 가는 길에 올해 새로 생긴 카페 겸 갤러리를 우연히 봤어요. 굉장히 세련돼 보였어요. 들를 시간은 없어서 구글맵에 저장해뒀어요. 내부에는 포르쉐도 전시되어 있었는데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다음 행선지는 고층 빌딩 45층에 있는 루프탑 바였어요. 입장하려면 1층에서 번호표를 뽑고 엘리베이터 순서를 기다려야 해요. 루프탑 바이기 때문에 최소 한 잔 주문은 필수이며 기본 가격은 약 11달러부터 시작해요. 저는 유자콜라다 유주초라다를 주문했는데 솔직히 제 입맛에는 조금 너무 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에 주된 매력은 음료가 아닌 분위기와 전망이에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45층에서 바라보는 방콕 야경은 장관이었어요. 선선한 바람, 잔잔한 음악, 그리고 마치 떠다니는 듯한 해파리 모양 샹들리에, 마법 같은 분위기였어요. 음료가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전체적인 경험은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셋째 날, 방콕에서 가장 오래된 카페 중 한 곳에서 아침을 시작해보세요. 이곳은 101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는 가족의 4세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젊은 손님을 위한 2층의 작은 바를 포함한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모델링 되었어요. 스타일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로는 짭짤한 음식 하나와 달콤한 음식 하나를 주문했어요. 음식은 단순하지만 맛있고 모든 것이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간도 딱 좋았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파클롱 달랏 페오케 크롱 타라를 방문했어요. 방콕 최대 규모의 꽃 시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른 아침은 가장 분주한 시간인데 시골에서 온 꽃상인들이 트럭 가득 신선한 꽃을 들여오기 때문이에요. 태국인들은 사원에 꽃을 바치기 위해 자주 사서 이 지역 전체가 꽃향기로 가득해요. 특히 은은하고 진정되는 자스민 향기가 퍼져요. 메리골드 전용 구역도 있는데 이는 태국에서 행운과 번영을 상징하는 꽃으로 종교의식과 사원에서 자주 쓰여요. 개인적으로 저는 작약과 장미를 가장 좋아해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느낌이 있죠. 리시안서스 리시안투스도 또 다른 아름다운 선택이에요. 우아하고 현대적인 꽃다발에 잘 어울려요. 여러분은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다음 목적지는 강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기로 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죠. 시간도 아끼고 강 위에서 바라보는 방콕의 풍경도 아주 특별했어요. 배표에는 시원한 생수 한 병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도착한 곳은 왓아룬, 일명 새벽 사원 템플 오브 던으로 불리는 곳이에요. 사원 전체가 화려한 자기 타일과 도자기,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어서 햇빛을 받을 때 멀리서도 반짝반짝 빛나요. 이곳에서는 특히 여성 관광객들이 전통 태국 의상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강변에 위치한 고급 쇼핑몰 아이커 SEAM으로 향했어요. 우리는 바로 LG층 푸드코트로 갔는데 마치 실내 차이나타운 거리처럼 꾸며져 있었고 깨끗하고 시원하며 다양한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한 가게는 악어 고기를 바로 눈앞에서 구워주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갓 만든 팟타이를 선택했어요. 약간 달달했지만 맛의 균형이 훌륭했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 태국에서 먹은 팟타이 중 가장 맛있었어요. 디저트로는 잘 익은 망고와 바나나 누텔라 로띠를 주문했어요. 바삭하고 따뜻하며 향긋했어요. 위에 올릴 토핑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콘 CIM의 옥상 테라스는 꼭 들러보세요. 강과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 정말 멋져요. 특히 해질 무렵에 더욱 아름다워요. 오후에는 탈라노이 근처에 있는 웰하우스 30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예술 갤러리, 수공예 상점 훌륭한 카페들이 모여있는 창의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한낮의 더위를 피해 내부의 작은 카페로 들어가 쉬었어요. 공간은 아늑하고 조용했으며 그곳에서 마신 아이스 라떼는 정말 맛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굿굿이라는 상점이었어요. 빈티지 수집품 전문점이에요. 내부 촬영은 금지였지만 모든 물건이 개성 넘치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이 있었어요. 웰하우스 30에는 덴마크 브랜드 헤이 가구 매장도 있어요. 미니멀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우리가 방문한 건물은 원래 방콕 중앙 우체국이었으며 전쟁 이전 아르데코 스타일로 지어진 곳이에요. 이 건물 자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에요. 5층에는 디자인 자료센터와 함께 도시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루프탑도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가루다 조각상을 본 거였어요. 태국의 국가 상징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가장 기대했던 시간이에요. 제가 방콕에서 가장 좋아하는 식당을 방문했어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전 세계 손님들의 5성급 리뷰가 가득 붙어 있어요. 가격은 아주 합리적이고 양도 적당하며 맛은 진짜 태국식이에요. 게다가 모든 손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아이스크림 한 스쿱을 무료로 제공해요.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는 훌륭한 음식뿐만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점이에요. 넷째 날. 오늘 아침은 미슐랭 빕 구르망을 받은 적이 있는 현지 식당에서 시작했어요. 넓은 쌀국수 볶음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미슐랭 리스트에 오른 메뉴를 먹어봤어요. 연육 하야잼 코코넛 가루를 뿌린 중식 튀김빵. 풍부하면서도 독특한 디저트였어요. 그리고 툭툭 택시를 탔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달려서 놀랐어요. 다음은 예술 건물에 들렀어요. 예전에는 입구에 거대한 달걀 조형물이 전시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전시는 바뀌어 있었어요. 건물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1층은 카페, 2층은 의류 매장, 3층은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어요. 저는 말차 라떼를 주문했어요. 예쁘게 담겨 나왔고 맛의 균형도 완벽했어요. 가격은 약 3.3달러. 함께 먹은 에그타르트는 부드럽고 진한 맛이 났고 데워서 제공해준 점도 인상 깊었어요. 약 1,007달러였어요. 그 다음엔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원래는 1930년대 중산층 가족의 식민지 스타일 목조 주택이었어요. 그 공간은 조용하고 역사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특히 좋았던 건 작은 디테일들이었어요. 옛날 톡을 스위치 동전과 철사로 덧댄 금이 간 유리 소중히 보관된 오래된 일기장 같은 것들이요. 공간은 탁 트여 있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조용히 앉아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죠. 마지막으로 오늘을 마무리한 곳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아기자기한 공간이에요. 카페 갤러리, 앤틱숍이 한 곳에 있는 곳이에요. 오래된 나무문은 닳아 있었지만 아름다웠고 문을 열면 자연광이 가득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조용하고 편안했어요. 영감으로 가득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장소였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알록달록한 4일간의 방콕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런 여행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 여행지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